그렇다고 해서 얘가 중합체로는 볼 수 없어서 탈수 결합은 이들한테서 빼놓으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까? 얘네들을 지질로 넣어야 할까? 당연히 이제 뭐 지질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거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단당도 넣어야 될까? 그럼요. 단당과 이당, 다당이 탄수화물이니까 아미노산 중합체를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을 넣어도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읽다 보면. 일단 그건 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펩타이드 본드는 이제 이건 보기를 그냥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근데 다 멀티로 고르는 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보기를 읽어갈래요. 자, 펩타이드 본드는 프로테인밖에 없는 특징이죠. 다른 애들은 펩티드 본드라고 안 해요. 자, 탈수 결합에 의한 폴리머는요. 카보하이드레이트도 있고요. 프로테인도 그렇고요. 뉴클레이크 애시드도 그런데 리핏은 빼려고요. 얘는 폴리머에서 틀려. 폴리머. 중합체는 아니니까 리핏은.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해. 요거 좀 까칠해요. 사실 마이토콘드리아는 저는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얘기야.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강의를 했었지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오해를 하는 게 있거든.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산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산 산화기관이에요. 유기산을 산화시켜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유기산이란 파이루베이트, 즉 피루부산이죠. 피루부산. 그러니까 그 피루부산은 탄수화물이 해당 작용을 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유기산이지 얘는 당 아니야. 얘는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루베이트가 산화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산, 패티시드 지방산이 산화되기도 해요. 지방산 산화가 또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미노애시드, 다 산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들이 산화가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 사실은 지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써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빠져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건 탄수화물을 쓰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함정으로 만드셨다면 이분은 상당히 그 전에 자면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할 사건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학생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해되는 대상을 탄수화물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작용이지. 그래서 오히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되는 건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래서 지질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집어넣는 게 오히려 맞겠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효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로 되어 있죠. 요 근래 들어서 RNA로 구성된 효소가 보고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란 말을 썼잖아. 근데 세포막의 주요 성분 하면 지질이죠. 세포막의 주요 성분. 그래, 단백질도 넣어도 돼요. 보통 인지질로만 된 세포막은 좀 드문 편이니까요. 그리고 세포 내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 요게 좀 까칠한데요. 분자량이 크다면 뭐니 해도 핵산입니다. 핵산이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가요. 자, 제가 아까 단백질 감자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단백질이 평균 아미노산이 한 350개쯤 된다 그래요. 핵산이 어떻다고요? 최소 1000단위 이상이야. 세균도 1000단위 이상에다가 그건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작은 DNA고요. 세균의 염색체 DNA는 대장균도 400만으로 올라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400만 개가 붙었다고. 그러니까 핵산이 가장 거대 분자죠. 물론 탄수화물도 꽤 거대 분자이긴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세포 안에 보관하기보다는 탄수화물이 아주 거대 분자가 되면 세포 바깥쪽에다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포벽이라든가 그냥 세포벽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핵산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세포 내에서, 더더군다나 세포 내에서잖아. 그지?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탄수화물은 안에는 많이 못 두고 바깥쪽에 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건 뉴클레이크 애시드입니다. 골지에서 만들어지는 거,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냥 단백질 가야죠. 물론 골지체에서 당화 같은 그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거를 탄수화물을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세포질로 보죠, 오히려. 뭐 세포벽 성분 같은 건 만들 수도 있어요. 세포벽 성분 같은 거. 그러면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넣을 수 있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식물 세포벽 성분 중에 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펙틴이 골지체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넣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단백질 가공을 여기 골지체에서 하죠. 그 다음에 그럼 가공이라고 하니까 크게는 단백질 합성에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RAFER이 있고요. 그러네. 7번 골지체에서 만드는 거. 골지 에이파라투스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단백질 가공을 단백질 합성에다 넣겠다. 그래, 크게는 넣어도 되지. 작게는 사실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한 거잖아. 그 다음에 러프이알에서 만든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단백질 가공이죠. 사실은 폴리펩티드를 만든 건 리보솜인데요. 라이보솜인데 이거는 여기다 써도 되겠다. 합성을 써도 되겠다. 왜냐면 이건 리보솜을 포함하니까. 러프이알은 리보솜 더하기 조면소포체예요. 그죠? 그 조면이 겉에가 걸친 이유가 뭐야?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확실히 들어가요. 8번은 그 다음에 9번 열 전도율이 낮은 거대 분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은 지질이죠. 지질. 그리고 켈빈 사이클의 산물 그러면 탄수화물이고요. 켈빈으로는 탄수화물을 만들려는 기전이니까. 그다음에 저장물질은 지질도 저장물질,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형태로 만든 거고 탄수화물도 저장 형태로 만든 겁니다. 네, 플라젤라라고 하는 것이 편모인데요. 편모의 주성분은 뭐 세균이든 진액이든 일단 단백질이죠. 편모. 그다음에 세포의 핵안에 다량 존재하는 건 핵산이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디퓨전에서 쉽게 통과한다면 지질이죠. 여기서 디퓨전은 단순확산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확산을 할 수 있는 거 소수성이죠. 소수성.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의 특징이 바로 지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밑에서 또 얘는 20지 선단하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개 이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광합성하고 물질대사하고 두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실어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광합성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대사 과정은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물질대사 과정은. 자, 엽록체에서, 그러니까 광합성은 식물세포인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 들어갈 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죠. 엽록체. right 리액션이 이제 명반응이고요. 그럼 명반응을 통해서 뭐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명반응으로 가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올 땐 빛 에너지, right 에너지죠. 예. 그래서 빛 에너지가 그 뒤에 빛을 쓰시면 돼요. 빛이 있어요. 빛.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요. 여기서 화학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화학 에너지가 ATP고 여기는 화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죠.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인 ATP와 나왔네요. 그죠? 이를 이용해서 ATP와 환원력 NADPH를 만들 수 있다. 여기 플레임을 쓰면 원래 이렇게 써요.